안녕하세요. 송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좀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 하면서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일단 수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스 올리기라는 걸 쓰는데, 매스 올리기라는 컨텐츠를 사용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 컨텐츠를 사용할 거라서 2달 동안 계속 이 컨텐츠를 사용할 거라서 요 소개를 좀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도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그리고 기타 학원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은 여기서 들을 거고 나머지 과목은 저쪽 청날에서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볼 겁니다. 됐죠? 이제 제 수업 소개부터 좀 할게요. 처음 보는데 질문하면 유나는 많이 봤지만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지 않을 건데 혹시라도 대답하실 분들은 대답하셔도 돼요. 우리는 방정식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죠. 뭐 저 정도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중1 때 풀었던 내용들이죠. 방정식 x 플러스 a는 3의 해가 1입니다. a 값이 얼마인가요? 자, 대답하고 싶은 분들은 대답하셔도 되고, 대답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저거는 비행기 모드를 설정해 놨으니까 카톡을 못 받지만 저기 PC 카톡 여기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도 돼. 안 보내? 안 보낼 거야? 응? 자,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됐죠? 알 수 없죠. A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방정식 x 플러스 a는 3의 해가 1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왜 a를 알 수 없죠? 이런 생각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해가 1이네. x가 1이구나. x자리. 해의 뜻은 해의 정의는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 그래서 미지수를 지우고 그 자리에 1로 바꿔 써도 그 식은 참이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x가 1, x자리를 지우고 그 자리에 1을 집어넣어도 이 식은 참이다. 이 식이 참되니까 등시의 성질 양변에서 1을 빼니까 a는 2.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죠. 얼핏 맞는 생각처럼 보이죠. 근데요, 결과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죠?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 변수 지정이 없어요. 나는 변수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수학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변수 상수부터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하면 미지수가 누군지 안 가르쳐 줬어요. 문제. 이렇게 돼야죠. x에 대한 방정식. 이러면 이제 미지수가 누구인 거예요? x인 거예요. 그러면 그 x가 이제 1인 거고요. 해의 뜻은
식이 참이되는 미지수의 값이니까 미지수를 제가 x로 정해줬으니까 x가 1일 때 이 식이 참이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2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요 a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했다면 이제 a가 변수, a가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면 해의 뜻은 저 식이 참이되는 미지수의 값인 거니까 a가 1인 거예요. 앞에 x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렇다면 이제 a가 2가 되는 거고 앞에 a에 대한 말이 붙으면 a가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처음에 제가 제시한 문장 얘도 없고 얘도 없는 그냥 방정식 x 더하기 a는 3의 해가 1입니다 했을 때 a가 얼마냐는 정확히 말하면 문제에 오류인 거죠.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변수를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제 수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공식을 쓸 것인가, 어떤 조건을 이용할 것인가, 어떤 성질을 이용할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죠. 그죠?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죠. 그죠? 제 수업은 그 기준을 잡아주는 수업입니다.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판단의 기준을 잡는 수업이에요. 예로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혹시 1타 강사 얘기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1타 강사 아직도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 사람도 저 변수, 상수 구별 못해가지고 박살났어요. 아직도 그 얘기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A는 1,5고 B는 5,2입니다. 자, 잠깐만 숫자 세팅을 제대로 했나 잘 볼게요. 네, 괜찮네요. 숫자 세팅 나쁘지 않네요. 선분 AB 위에 점 X1, Y1이 있고요. 선분 CD 위에 X2, Y2가 있습니다.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보통 학생들 기준으로 한 1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30초 정도, 빠른 학생은 30초면 풀겠죠. 자, 이것도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봤으니까 제가 학생들 이름 한 명 호명해서 질문하고 그러진 않을게요. 좀 더 친해진 다음에 해야죠. 혹시라도 답이 나온 학생들은
개인톡 보내셔도 됩니다. 윤호야 톡으로 보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겠습니다. 일단 A, B, C, D가 좌표 평면에 좌표로서 주어져 있으니까 저걸 한번 찍어 봐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1,5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5,2 선분 AB가 있고요. 선분 CD가 있습니다. AB 위에 점 하나가 뭔가 있고요. X1, Y라는 점이 있고 CD 위에 뭔가 점 하나 X2, Y2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안 가르쳐 줬는데 어쨌든 이 선분 위에 있다는 것까지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 있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하나는 요 위에 어딘가에 있고 하나는 요 위에 있다 이겁니다. 자, 문제 풀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중요한 건 얘죠.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제 정체는 뭡니까? 자, 대답하셔도 되고 카톡 보내셔도 되고 그냥 째려보셔도 됩니다. 제 정체는 뭐죠? 자, 이 점하고 이 점입니다. 얘의 정체는 뭐죠? 뭘까? 자, 그럼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지우야 글씨 혹시 알아보겠니? 내가 좀 글씨를 좀 굴려서 쓰는 스타일이라 각지게 잘 안 써. 각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내 글씨는 둥글둥글둥글해. 근데 사람은 굉장히 각져. 수학과 출신이라 엄청 세세하게 이게 하나하나 연락에 따지고 드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글씨는 좀 둥글게 쓰려고 그래. 직선이 거의 없어. 보면 거의 다 니은 자도 그렇고, 디귿자도 그렇고, 이건 이제 티읕이 가운데까지 있으니까. 숫자들도 보면은 거의 둥글둥글둥글하게, 지읒자, 뭐 미음자, 리을자도 다 둥글둥글하게 쓰고. 자, 저 기울기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울기 얼마입니까?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렇죠. 4죠. 립싱크 하는데 알아봤습니다. 립싱크. 자, 4입니다. 자, 힌트 드렸으니까 이게 뭔지 이제, 얘는 누구예요? 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죠.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죠. 100번, 1000번 읽어봐도 못 풀죠. 제 수업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의 기울기라는 걸 볼 수 있게.
이게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한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기울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르는 애 거의 없어요. 이거 두 점 지난 직선 기울기 구해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써놓으면 저건 뭐야? 뭘 구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쩌라고? 이게 기울기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저희는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직선, 여기 있습니다. 이거 몽둥이 아니고 수업 도구입니다. 직선, 수업 도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울기가 있다 이거죠. 그죠? 요 점하고 요 점이겠네. 요 점하고 요 점이면. 자, 최대 최소 구할 거예요. 이렇게 서면 설수록 기울기 점점 커지죠. 이때가 최대 맞나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누우면 누울수록 점점 기울기 작아지죠? 이때가 최소 맞나요? 됐네요. 이제 답 구하면 되겠네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등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계산, 연습, 공식 적용 연습, 좋다 이겁니다. 근데 못 보면 아무리 기울기 구할 수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식 외우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계산 잘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공식 정확히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보지를 못하는데, 판단을 못하는데 저거 기울기네? 이런 판단을 못하는. 제 수업은 이런 수업입니다. 이거 어떤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공식을 쓰고 어떤 개념을 쓰고 어떤 성질을 써서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낼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의 판단의 기준, 그걸 세워주는 수업이 제 수업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답 내는 건 그냥 편하게 내릴 수 있죠. 일부러 하나는 제가 0으로 세팅해 놨고요. 그죠? 얘 기울기 0이죠. 얘야 뭐 2분의 5 되겠나요? 그죠? 그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최대값, 최소값 다 구해내요. 그러면 갑자기 엄청 쉬워지죠. 왜? 나 이거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 수업이 좀 이제 와 닿나요? 이런 거 친구한테 슬쩍 물어보세요. 그리고 약 올려. 틀렸어. 왜 약 올리냐면, 내가 어제 챗GPT 5.2까지 나왔잖아, 지금. 챗GPT 5.2한테 이걸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얘가 막 열심히 설명해. x가 1이므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 식은 참입니다. 따라서 1 더하기 a는 3이므로 a는 2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틀렸어. 왜 틀렸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했더니 어떤 화면을 띄워주냐면 얘가 멈췄어요. 아, 희한한 재밌는 놈. 멈춰가지고 뭐라더라고. 그 멈춤하면, 어제 내가 그래서 다른 단톡방에다 재밌다고 올려놨는데, 여기 있구나. 응답 없는 페이지. 페이지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페이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기 또는 페이지 나가기. 이러면서 멈췄어, 인공지능이. 차이가 왜 틀렸냐 이거지. 아니, A는 분명히 인데. 와, 나 깜짝 놀랐네, 어제 챗GPT한테. 그래서 내가, 얘가 멈췄길래 대기를 눌렀어. 그러니까 한참 후에 자기가 잘못 풀었대.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데 말만 길게 들어놓고 다시 A는 이래. 말만 엄청 길어졌어. 처음에 요만큼 되더니 막 이만큼 돼가지고, 아니라고니까 힌트 줄까? 그러면서 내가 변수 설정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따다다닥 설명하더라고. 저게 x에 대한 방정식이면 a는 2고 a에 대한 방정식이면 a는 1입니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한번 써먹어봐. 됐어요? 이 정도만 할게요. 뭐 할 얘기 되게 많지만 너무 많아지면 또 잔소리고. 다 이해되지 지금?
깜짝 놀랐네. 챗GPT. 수업 소개 간단하게 했고요. 효준이지? 효준아, 두 번째로 뭐 한다고 그랬냐? 수업 열심히 듣나 테스트 해보는 거야. 알았어, 질문하지 않을게. 질문하지 않는다. 윤혜야, 뭐 한다고 그랬냐? 고마워. 나도 잊어버려서 그래. 네. 저희가 컨텐츠 매스올릭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잠깐 안내를 할 거예요. 아니, 직접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서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놓고 할 건데, 저기 뭐야, 한 번에 다 설명하면 학생들이 그걸 다 적용해서 써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는 저는 실전형 전투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직접 부딪히면서 헤쳐나간다. 미리 전부 다 세팅해 놓고, 자, 이제 가볼까? 그럼 너무 느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성격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됐으면 이제 가보자. 가다가 안 되면 또 뭐 거기서 즉석에서 해결하지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스올릭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걸 다 듣고 다 외워서 다음 시간부터 다 적용한다? 너무 힘들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좀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더 차근차근 화면 떴나? 화면 떴네요.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안 낼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근데 참고로 개인별 과제예요, 개인별 과제. 저희는 똑같은 과제 안 내주고요. 사람마다 과제가 달라요, 학생마다. 그런 이유는 당연히 학생마다 잘 맞추는 문제랑 잘 틀리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틀리는 문제 위주로 자꾸 반복 훈련시켜요. 잘 맞추는 거 뭐하러 계속 합니까?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 위주로 자꾸 반복 훈련시켜서 개인마다 과제가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과제 여기 이제 QR이 있거든요. 요거를 찍으면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죠. 여러분 답안 입력 창이 떠요. 여러분 OMR 카드처럼. 그래서 여기다 답안 입력, OMR 입력하는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안 입력해서 제출을 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칸이 떠요. 네 답 잘못 입력한 거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러면서 이제 확인 칸이 떠요. 이제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면 자동 채점되고 그 데이터가 누적돼서 저 매스올릭이라는 컨텐츠 회사의 DB에 기록이 돼요. 그 기록되는 내용들은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 이제 얘네들 고3 수업 시작한 건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단어는 2단원뿐이 못 나갔어요. 지금 챕터로 2챕터. 이 학생은 수업을 엄청 잘 들어서 이 초록별은 3번 연속해서 맞춘 거예요. 이 유형의 문제를 3번을 연속해서 맞췄어요. 근데 저희 그 메솔리 컨텐츠에서는요, 숫자 똑같고 문제까지 똑같은 거 안 해요. 숫자도 변형하고 문제도 살짝 변형된 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변형 유형까지도 완벽하게 3문제 연속해서 계속 맞추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제 얘가 엄청 잘 풀고 있는 거고,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내줘요. 노란 거는 뭐냐? 맞췄다 틀렸어요. 아니면 틀렸다 맞춘 거예요. 이런 걸 과제로 내주는 거예요. 요 유형만 과제로 내줘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과제가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는 여기 설명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게 3번 연속해서 맞추면 초록별이에요. 2번 연속해서 맞추면 초록색, 맞췄다 틀리거나 틀렸다 맞추면 노란색, 틀리면 빨간색, 연속해서 틀리면 해골. 해골 뜬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집중적으로 클리닉을 진행해야 되는 유형들이죠. 저런 것들 집중적으로 유형해서 반복 학습시켜요. 잘 푸는 문제 뭐 계속 풉니까? 그래서 저희 제 수업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려고 들지 않습니다. 문제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기준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잘 푸는 문제 왜 자꾸 반복해서 풀어? 잘 못 푸는 문제만 다시 풀자 계속. 그러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죠. 점수가 안 좋아요. 잘 푸는 문제만 숙제를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싸, 이번 숙제 100점, 랄라랄라, 눈 안 나. 눈이 와요, 한방 눈이 와요. 근데 잘 못 푸는 문제만 맨날 숙제 내주니까, 비가 내리네. 소나기가 계속, 장대비가 내리고. 근데 50점만 맞아도 잘한 거예요. 어제 틀렸던 문제들 중에 50%는 내가 오늘 풀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변형 문제. 여러분은 문제집 풀면서 그러잖아요. 세모 뭐니? 틀렸는데요. 다시 풀어서 맞춰서 세모예요. 야, 똑같은 문제 숫자까지 똑같이 있는 문제 다시 풀어서 맞추면 그게 네 실력이니? 답까지 기억나겠다. 그죠? 그 세모는 진짜 세모가 아니죠.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방학 동안 문제집 3권 풀었대. 보니까 똑같은 유형 다 세모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린 거죠. 그래서 변형 문제 내는 거죠. 변형 문제. 변형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됐으면 이제 그 학생은 그만큼 성장한 거죠. 어제 오늘 비교했을 때 수학 실력이 는 거잖아요. 그죠? 맞추는 문제 계속 맞추는 거야. 기분은 좋겠죠. 왔싸, 오늘도 그 과제 100점. 엄마 100점 맞았었죠. 100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학 실력이 느는 것 같지는 않고, 틀린 문제 계속. 이게 이제 메솔릭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이거예요. 제가 숙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숙제를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 가져오고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숙제를 교재 안에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필수 예제가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풀 문제고, 1차 학습. 여기 1차 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숙제예요. 집에서 풀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변형 문제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푼 문제의 변형 문제들. 그리고 2차 학습 있죠? 저것도 과제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개념을 공부하고 그 관련된 필수 예제를 풀고 나면 과제가 2개가 나가는 거예요.
1차 학습과 2차 학습 과제가 2개가 나가요. 여러분들은 필수 예제도 풀어서 입력을 하고 얘도 보시면 QR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요 QR을 찍어서 그러면 똑같이 답안 입력 창이 뜨고 답안 입력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자동 채점돼서 매솔릭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돼서 기록돼서 아까처럼 초록별이냐 노랑이냐 빨강이냐 해골이냐가 자동적으로 기록돼요. 얘네들도 이렇게 계속 입력해 주세요. 오케이? 과제입니다. 선생님 오늘 숙제 없나요? 아니에요. 항상 뭔가를 배우고 나서 필수 예제를 풀고 나면 1차, 2차가 자동 과제인 겁니다. 자동으로 풀어서 입력돼 있어야 돼요. 숙제를 안 내주네 학원이 아닙니다. 책 안에 다 있어요.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보여드리면 이 고3용 책인데 이렇게 다 있어요. 찍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안내할게요. 나중에 쓰면서 계속 또 생기는 문제들은 즉석에서 해결하면서 하나씩 추가로 더 알아가고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 안내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가 전국연합입니다. 전국연합. 일단 공통수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편 4점짜리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난이도별 문제들이 있는데 고난도까지 있습니다. 고난도까지 있어요. 확대 좀 해볼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킬러, 준킬러 이런 말? 네. 킬러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 이 교재를 다 풀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난이도의 교재예요.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는 교재. 이걸 자유롭게 다 풀어낼 수 있으면. 비교해보면 불라나 1등급 수학이랑 비교해보면 블랙라벨보다 고난도 문제가 훨씬 더 많죠. 거의 3배 정도네요. 2%, 6%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머스 반 중에서 최상위 반에 있는 거예요. 교재 난이도로 치면.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바닥 기본 개념부터 다시 다 정리할 거예요. 재수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몇 년 해보니까 애들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난 서울대 의대가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황 보면서 저거까지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는 이제 제가 좀 판단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풀어내도 서울대는 갑니다. 의치안을 못 갈 뿐이죠. 저기까지만 풀어내도 서울대는 가요. 준킬러까지만 다 풀어도 서울대는 갑니다. 저기까지 풀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학생들 현장에서 수업해보면서 조금 난이도 조절해서 문제는 조금씩 조절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죠? 4점짜리라고 다 어렵지 않아요. 모의고사 4점짜리라고 전부 다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것도 있어요. 쉬운 4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봐서 제낄 건 제낄 겁니다. 아니 뭐 이런 문제까지 내가 다 설명해. 이 정도는 너네들이 그냥 스스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넘어갈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도 제가 현장 여러분하고 직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 보고 여러분들의 과제 상황 체크하면서
즉석에서 계속 조절해 나갈 거예요. 오케이? 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쫄지 마. 아씨, 나 반 잘못 왔나 보다. 딴만 가야겠다. 아씨, 원장님하고 상담하러 가야지. 쫄지 마세요. 제가 적당히 조절해 줄 겁니다. 일단 교재 난이도로는 최고반에 와 있다, 지금. 하지만 개념 설명은 바닥부터 간다. 왜? 학생들이 볼 줄을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교재에 대한 안내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니, 지금? 없어? 저기, 효진이는? 아, 즉석에서 질문해야지. 모르는 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야, 내가 여기 아는 애 거의 없고. 그래서 질문하면 내가 창피하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몰라서 학원에 다니는 거. 다 알면 학원에 왜 옵니까? 모르는 거 즉석에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까지 다 설명해줘요. 학생이 질문하면. 그러니까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애들 수업에 방해, 그런 고민도,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애들도 몰라요. 질문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애들도 몰라요. 질문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다른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즉석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면 얼마든지 바닥까지 다시 설명합니다. 초등학교 거까지 다 다시 설명해요. 유나는 나랑 한 2달 했니? 1달 했니? 1달 좀 넘었나? 질문 있니? 질문 없어? 그러면 기타 안내 좀 할게요. 요 강의실은 계속 여기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원에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데스크가 있고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제 강의실이고 여기도 강의실이고 여기도 강의실이고 여기도 강의실이고 여기도 강의실이고 여기가 교무실인데 여기에 복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수기 있어요. 물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휴지 걸려 있습니다. 대용량 두루마리 휴지, 화장실에서 쓰는 거 휴지 걸려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쓸 게 거의 없죠, 그죠? 여기가 강의실인데 제가 자습실도 운영하는데 이게 자습실 클리닉 룸이기도 해요. 제 클리닉 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습하겠다 그러면 여기 강의실 비어 있으면 여기 가서 자습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복도가 잘렸네. 여기도 강의실 하나 있는데 여기 현재 비어 있어요. 빈 강의실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습하셔도 돼요. 저 수업 중간에 빈 시간이 있어서 공강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습 좀 하다 가겠습니다 하면 여기랑 여기서 자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빈 강의실이라서 언제든지 가셔서 자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강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없을 때 가셔서 자습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가시면 여기 엘베 있고 여기도 엘베 있는데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다녀야죠. 그죠? 그리고 저쪽 뒤쪽에 지금 간식거리가 다 떨어졌는데 간식거리 있습니다.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필요한 거 있나요 혹시?
없어요? 오케이. 요거 보면 다 바로 가보지 뭐. 그지? 가보면 뭐 어딘가에 화장실이 있겠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리돼 있어요? 청랄도 그렇죠? 거기도. 정수기에 커피는 있습니다. 근데 뭐 요새 학생들 커피를 너무 많이 먹긴 하던데 저는 커피 마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카페인 음료를 학생들이 너무 많이 먹어. 걱정돼.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야 될 거는 다 했고요. 질문은 없다고 하시니까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에게 지금 25분 정도 남아있네요. 아까 실장님이 오셔서 뭐 좀 안내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수업이 금요일, 그죠? 금요일 날 제 수업을 듣고 6시에 수업 있는 학생들 있죠? 6시 수업 있는 학생들은 제가 50분에 끝낼 거니까 청날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 내일 공수 투반은 내일 12시죠? 12시. 이거 잘못 됐네. 원장님 나한테 12시라고 했는데 지금 2시에서 6시로 돼 있네. 아, 이거 완전 잘못 나왔네. 나한테는 12시라고 하셨는데. 토요일 시간은 따로구나. 예. 내일 12시까지 일로 오시면 돼요. 공수 2까지 듣는 학생들은 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 오늘 하나 더 준비한 거 해볼게요. 거의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맞는 거 틀린 거를 골라라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시계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식의 값을 구해라. A의 값을 구해라. F3의 값을 구해라. 기울기를 구해라. 이것도 기울기의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시계값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시계값을 구할 때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솔루션 1, 2, 3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 솔루션 1, 2, 3 세 가지를 구별하고 각각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시계값을 구하는 것을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좀 해줄게요. 솔루션 1,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냥 구하려는 거 다 구하자. 대입해서 계산하자. 이게 이제 솔루션 1 첫 번째 방법입니다. 솔루션 2는 주어진 식, 내가 구하려는 식, 그걸 변형을 해서 조건을 대입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건을 변형해서 구하려는 식을 만들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일부러 제가 숫자 아름답게 세팅해 놨습니다. 이 문제야 뭐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차수를 이 정도로 조금 높여서 나오죠. 물론 이 정도면 이제 점수 그냥 주자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을 거고. 여기 지금 선행 한 번도 안 한 학생 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한 번 했지? 뒤에 조금만 못했어? 그 순열 줘?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강의 다 촬영해 놓은 거 있거든. 그거 살짝 미리 좀 본 다음에 하던가 대책을 좀 얘기해 보자. 자, 솔루션 1, 2, 3를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식 외워서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공식은 뒤에요, 뒤에.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고. 정의는 외워야 돼요. 아까 기울기 같은 건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x랑 y를 구해서 대입하겠습니다가 솔루션 1. x, y 구해서 대입. 솔루션 1입니다. 자, 구할 거니까 y 자리에 5 빼기 x 연립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미지수 하나 줄이자. 이걸 제가 수발이라고 하는데 요건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에 왜 수발이라고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x에 5 빼기 x는 6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5x 넘길게요. 이것도 수발이죠. 무슨 소린지는 오늘은 생략하고 수발이란 게 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아니고. 자, 구했네요. x2, x3. 자, x가 2면 y는 3이겠네요. x가 3이면 y는 2입니다. 자, 그래서 자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아니면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인데 어차피 똑같이 13이죠. 구했습니다. 솔루션 1. x랑 y를 구해서 대입할 거예요. 잘했습니다. 훌륭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가장 최적화된 가장 좋은 방법인 문제들도 매우 많습니다. 솔루션 2를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식, 이걸 변형해서 조건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사용해서 변형시켜야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는 게 있죠. 자, 저 조건을 사용해서 변형한 거예요. 자, 이제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얘는 5라고 그랬으니까 5. 얘는 6이라고 그랬으니까 6. 그래서 5의 제곱 빼기 10이니까 13. 솔루션 2입니다. 솔루션 2.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빠른 방법이죠. 저 문제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솔루션 3. 조건을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이 식을 만들 거예요. 자, 이게 있는데 이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식을 변형할 건데 거짓되게 변형하면 안 됩니다. 그죠? 거짓되게 변형하는 건 안 돼요. 자, 요걸 뭘 해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올까요? 얘를 뭐 하면 될까요? 제곱 더하기 제곱 만들고 싶어요. 이 조건을 변형시킬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변형시킬 겁니다. 일단 뭐는 해봐야 돼요, 당연히. 제곱을 해봐야죠. 그죠? 그럼 5도 제곱하면 되죠. 양변 제곱. 자, 그리고 xy 6 나와 있어요. 나는 x제곱과 y제곱을 구하고 싶습니다. xy 6을 여기다 대입해서 넘기면 13 나오죠? 아니면 연립할 겁니다. 가감법. x제곱 더 y제곱 13 나오죠? 뭘 해도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무조건 저 공식을 외워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 공식 하나도 몰라도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수학은 난이도가 높아요.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대학교 때 배우는 걸 저희는 고등학교 때 다 배워요. 굉장히 난이도 높습니다. 사실 SAT 준비할 거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달달달달 잘해도 SAT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고2, 고3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어려운 걸 배우는데 수학자들도 몇십 년간 연구해서 어렵게 찾아낸 것들을 배우는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되게 어려운 거 가르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쉬운 것만 가르쳐요. 개념 중에서도 쉬운 것만. 그리고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고2 때부터 얘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내가 조건 줄 테니까 네가 구하려는 값으로 한번 변형시켜봐. 계속 변형시켜봐. 3 써봐. 계속해서. 내가 너한테 어려운 거 가르치지 않을 거야. 조건을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한테 이걸 구하라고 할 건데 이걸 잘 변형하면 그냥 무조건 이 식이 나와. 그렇게 줄 거야. 이거에 대해서 네가 고민하고 와 이걸 어떻게 변형할까? 그게 아니고, 그러려면 너 머리 터지지. 내가 준 조건 잘 봐. 이걸 살짝 변형하면 무조건 얘 나와. 그거 자꾸 연습해. 그 정도 난이도로만 할게. 그렇게 주거든요. 고2 때부터는 이걸 미친 듯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와 3를 적당히 섞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1과 2를 섞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거의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뭔가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 그게 식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그때 내가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해볼 것이냐, 그런 방법을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구하려는 거 다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하자. x도 구하고 y도 구해서 여기 대입해서 x도 제곱하고 y도 제곱해서 더해보자. 두 번째 방법은 구하려는 식 얘를 변형시켜서 조건을 대입하자. 단 얘를 변형시켜서 조건 이걸 대입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식으로 변형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걸 직접 때려 넣지, 그지? 얘들이 들어가는 식으로 변형시켜야 된다. 그래야 저걸 때려 넣지. 세 번째, 주어진 조건을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어 버리자. 이 2개의 조건을 적당히 조작을 해서 이 식을 만들자. 단 그때 이걸 조작할 때는 식이 참이 되게 조작해야지. 아싸 25가 답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등식의 성질이 저런 게 있어, 그지? 조작할 때는 등식의 성질 성립하게 식이 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조작해야 된다.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제가 이것만 보여줬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양변의 x, 얘는 6, x제곱은 5x 빼기 6, 6슉 넘어가서 양변의 y, xy 6, y제곱은 5y 빼기 6, x제곱 더하기 y제곱 가감법, 5에 x 더하기 y 빼기 12, x 더하기 y가 5였습니다. 25 빼기 12, 13. 심함이죠. 답 나오잖아요. 어떻게 변형하면 안 됩니까? 다만 등식의 성질이 유지되는 한에서, 식이 참이 되는 한에서 변형시키는 거죠. 저런 다양한 변형 방법들도
계속해서 배우셔야 되고요. 크게 저는 이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솔루션 3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어려운 문제들 쉽게 풀어낼 수 있고 아니면 개고생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2달 동안 이것만 완벽하게 익혀가지고 제가 90%의 수학 문제 뭔가의 값을 구할 때 제가 이런 시도를 해본 것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저절로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쓱 스쳐 지나갑니다. 솔루션 1, 2, 3 중에 뭘 해보지? 툴을 써볼까? 툴을 써본다면 어떻게 이 식을 주어진 조건을 사용한 식으로 변형시켜 보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 2달 성공한 거예요. 앞으로 2년 8개월 동안 그게 완전 머릿속에 박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2달 성공한 거죠. 2달 투자해서 2년 8개월 동안 문제 풀 때마다 사고가 머릿속에 박힌다는 얘기인데. 그지? 가성비 얼마나 좋니? 2달 투자해서 2년 8개월 동안 문제 풀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자, 아직도 9분 남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우야, 방학 동안 이거 잘 생각해. 계속 얘기할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